이제 그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계속 넘어가요. 호랑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호랑이까지만 질문을 받을게요. 달마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따로 해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호랑이 그림 봤어. 이거는 켜야죠. 거북이를 찾아보세요. 봤다, 손. 거북이. 그 앞에 작은 거. 자, 여기가 뭐다? 요 부분은? 요거는? 요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거북이도 알을 많이 낳는 동물이므로 마을이 어디에 위치했어요? 이쪽 부분에 폭 들어간 곳에 마을이 위치했습니다. 어디냐면 부산 지하철 2호선 증산역입니다. 저 산을 증산이라 하고 있고 저 마을을 증산마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가기 전 정거장입니다. 어디서 찍었느냐면 금곡동 쪽에서 이제 물금 쪽을 향해서 찍으면 저 사진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딱 뭔 생각하느냐면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길동이한테 한 대 얻어맞고 쫙 뻗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쫙 길동이한테 얻어먹고 좀 됐죠. 그럼 맞아요. 컨테이너들 있는 거 다 물류센터들이에요, 요거. 예. 그러니까 저 물류센터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찍어요? 좀 올라가서 찍어서 내려 찍어야지 안 걸려요. 기진맥진은. 기진맥진한 둘리. 아무 생각 없이 쫙 뻗은 거. 길동이가 사라질 때까지 참 눈치 보고 안 일어나고 있는 느낌. 자. 그렇죠. 또 거북이 같죠? 얘 거북이. 네, 이것도 한 대 뽑았는데 이건 대가리가 안 솟았죠. 아까 건 대가리가 좀 솟았는데 이거는 산줄기에서 목줄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대로 쭉 요건 자라야. 뾰족해진 거잖아. 그건 말 된다 안 된다? 되죠? 아까 그거는 등이 덜 올라간 거고 얘는 등이 많이 올라간 거. 등이 좀 사진이 아니라니까. 그게 추상적으로 천국놈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참. 자꾸 사진으로 이제 세월이 좋아갖고 사진기가 좋으니까 그 애들이 그림책 그냥 씩씩씩씩 몇 개 그려도 아, 저건 새다. 크로키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줄 몇 개만 그렸는데도 호랑이가 금방 나오듯이 10초 만에 호랑이 그려도 아, 저 호랑이다 애들이 알잖아. 그림책 보면 그런 식으로 산을 보셔야 돼요. 동물 같은 거 이런 모양 볼 때는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앞발이 왜 어디 갔지? 뒷발은 왜 안 보여? 꼬랑지도 있어야 되는데 발톱이 왜 4개가 안 보여? 이렇게 따져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멍하니 탁 봤었을 때 크로키 형상으로 딱 볼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 기세가 있나 없나 딱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사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봉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봉황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형태인데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예요. 제가 다른 산 막 보고 있다가 봉황을 좀 알고 있다가 이 사진을 딱 이제 여기를 딱 가게 됐어요. 우와, 100점짜리다. 저 진짜 봉황이다. 딱 느낌이 들었었어요. 자, 이게 날개 쭉지고요. 이쪽이 날개 하나고요. 여기서 목줄기가 하나 내려와요. 산줄기가.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한 봉우리가 솟아서 대가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날개 하나, 목줄기 내려오다가 대가리 하나 솟아서 쫙 주둥아리가 내려오는데 여기 눈까지 있어. 그렇게 보이세요?
새가 착 이래갖고 착 대가리 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날개도 크시잖아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마을 근처에 있는 방어산입니다. 지수마을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죠? 지수초등학교가 있어서 유명해졌고 그 마을이 요 기와집 뒤에 건물이 구인의 본가터죠. LG 회장 구인의 본가터죠. 그래서 봉황이 저 지수마을로 날라 들어오는 터다. 저 정도면 봉황이에요. 새 모양은 새 모양인데 화려하고 힘 있고 웅장하고 뿌리에 힘이 있으면 그것은 봉황으로 쳐요. 그러니까 봉정사의 봉황은 날개를 이렇게 만들고 내려앉은 봉황이라면 이놈은 날개를 쫙 해갖고 날라 내려 들어오는 봉황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가르쳐요? 나도 자신 없다 이제. 보안도 내가 저 앞에 주둥이 쪽이 주둥아리가 혈자리인데 저기서는 혈자리가 안 나와요. 근데 지수마을을 가보면은 이놈은 개천 건너편에 있고요.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쪽이 둥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쪽이. 그래서 비봉이 둥지로 날라 들어온다 해서 비봉 귀소형이라고 해요.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면 돌아온다 어디로? 둥지로 돌아오는 산 모양이라 해서 비봉귀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대가리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은 진주고 이쪽은 이제 함안 쪽이거든요. 부산 쪽이요. 그러면 이쪽에 지수마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낮은 산으로 뺑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둥지로 봐서 봉황이 둥지로 날라 들어온다라고 해서 비봉귀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따지면 뭐라 그러느냐? 느긋하게 그냥 이 대가리만 딱 하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아주 느긋하게 생겼거든요. 산줄기가. 그럼 요거는 와후형이라고 해요. 요것만 이 봉황 없이 요것만 보면은 와우형이다. 드러누워 있는 소 모양인데, 그러면 소는 가장 왕성한 활동력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위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터에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터에 두 가지 이상의 형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꼭 하나 모양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에요. 하야마을 같은 경우에도 연화부수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 행주형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섹타를 여기까지만 보면은 와우형, 섹타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비봉귀소형. 제 말 이제 그냥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하나 흘려놓고 있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지금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 산 이름이 방어산. 예. 일제시대 때 지어진 말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산 이름이. 근데 그게 풍수적인 문제하고는 잘 모르겠고, 자, 여기가 이제 경주시 안강읍 옥산선이에요. 이게 옥산선 뒤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앞산이에요. 여기는 회제 이언적이라고 태계 이황 선생님, 남명 조식 선생님보다 한 세대 앞선 분이세요. 그래서 회제 이언적 선생님이 양덕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양덕마을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생가터도 지금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앞산이야. 근데 저 산 이름이 옥산이에요. 자옥산이에요. 이 앞산이 하도 좋아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옥산서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슬 옥자를 썼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귀하다라는 건 산 모양이 어떻대? 삼각형에 가깝죠? 삼각형에 가까운데 부기만 갖고 따지면은 삼각형산 귀산에 가까운데 그것이 마침 봉황 모양으로 잘생겼으므로 봉황 기운을 받겠다고 그쪽을 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봉황이 만들어졌느냐? 안 보이면 말고 지금 다 하란 소리 아니야. 예. 요건 제 두 번째 코스 양동 갈 때는 여길 또 답살 가요. 여기가 몸통이고요. 위에가. 이쪽으로 날개가 하나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고요. 요 뒷산 빼고요. 요 뒷산 빼고 여기서 산줄기가 꿈틀꿈틀 하면서 내려오고 날개를 펼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목줄기예요. 여기까지가 목줄기예요. 그 다음에 요 새카만 거 있죠? 요 새카만 게 대가리예요. 근데 대가리에서 멋진 산줄기가 안 뽑아져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턱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근데 이게 모양새만큼은 딱 좋거든요. 밑에는 오히려 지저분해졌어요. 밑에까지 다 보면. 근데 제가 손 막은 만큼 위에만 딱 보면 딱 봉황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옥산서원에서 요 강당에서 요게 강당이고요. 요게 무변 루고 요게 영랑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무변루의 처마 끝 있잖아요. 무변루 지붕 위에 처마 끝에 예, 구인당에서 딱 앉아가지고 보면요. 처마 끝 위가 딱 얼마만큼 보이느냐면 요만큼 딱 위만 보여요. 다시 말해서 지저분한 거는 지붕으로 가려버리고 그 위에 진짜 봉황같이 생긴 부분만 기운을 받겠다고 해서 앞에 누각의 지붕 높이를 거기에 딱 맞춰놔요. 기가 막히게 맞춰놨다니까. 그래서 봉황아 봉황아 날라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그 지붕 높이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좋은 산이 있다, 밑에 지저분하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울타리질을 치면 돼요? 전원주택에서. 그 밑에 필요 없는 부분은까지는 울타리 쫙 쳐갖고 안 보이게 하고 정말 잘생긴 윗부분만 딱 들어오게끔 한. 이게 풍수 인테리어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강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뭘로요? 인테리어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전통 방법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밑에 지저분한 부분 안 보이게끔 지붕 쳤으니까 우리가 전원주택 지을 때도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면 안 되겠느냐? 저 질문하시면 당연히 맞다죠. 그 다음에 우리 집 아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층에 사는데 예? 베란다 쪽까지 가기도 전에 밑에가 지저분한 집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천막이 있고 뭐 물통들이 들어있고 밑에만 좀 지저분해. 위에는 참 깨끗한데 그러면 베란다 쪽에 나가가지고 밑에는 30cm 정도만 썬팅하면 돼, 안 돼?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그죠? 예. 네. 자꾸 저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베란다 가서 좀 볼라 그러면 밑에가 자꾸 지저분한 게 신경이 쓰인다면 그 부분은 내가 안 보겠다 생각해서 밑에는 50cm 높이든 30cm 높이든 쫙 썬팅해갖고 유리에 발라버리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집이 갑자기 깨끗해진다고. 예. 그렇게 그냥 바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다음 써놨죠. 지금 15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2장에 5번을 공부하고 있는데 200여 가지가 넘게 있어요. 어떤 이런 형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런 형이라고 쓴 거. 비봉귀소형, 신선, 승학형, 무슨 형, 복호형. 이게 200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가, 다 알 수도 없죠. 지방마다 특색이 다 다르니까 200가지를 언제 공부하고 다녀. 대신에 공부를 할 때요. 봉황이다라고 붙은 산 쫓아다니면서 봉황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혼자 공부하겠다면. 학이라고 붙은 거를 쫓아다니면서 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학과 봉황이 구분이 돼요. 에? 근데 그 이야기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자주 생기느냐면요. 딴 데서 뭐 한 2, 3년 좀 배우셨다고.
뭐 5, 6년 배우셨다고, 안 그러면 옛날에 할아버지로부터 주워 들은 게 좀 있다고. 저랑 이제 봉고차에 이제 차 모여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꼭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저거 학이야. 탁, 저거는 꽁이네. 이러면서 막 자기도 처음 본 걸 갖다가 진짜처럼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거 신선봉이구나 이러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야, 우리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걸 학이라고 외우고 있고 저 꽁이라고 열심히 외워요. 저건 신선봉이구나 하고 무조건 외운다니까. 왜? 나는 운전한다고 바빠. 또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모르고요.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스승님이 잘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팔자가 내년이 안 맞고 후년이 안 맞으면 내가 교정을 하면 돼. 그 논리를. 근데 풍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나고 나면은 잘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한 번 배웠을 때 잘못 배우면요. 스승이 앞만 봐도 학인데 제자가 그걸 봉황으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학만 보고도 다 봉황이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걸 어떻게 스승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교정시켜 주겠어요? 자기도 처음 본 산을, 뒤에 앉은 사람이 자기도 처음 본 산을 학같이 생겼네 이러고 떠들고 그러면 옆에서 주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그 산만 보면 학이라고 외치고 다녀. 이게 풍수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옥녀봉이라고 지도책에 써 있으면 어딘가에서만 보면 옥녀봉이 있어요. 그 마을 주변 어디를 돌면, 한 바퀴를 돌면 그 산을 중심으로. 연화산이다 또는 화산이다 꽃산이다 이런 소리가 있으면 그 산 어딘가에서 딱 보면은 여기서 보든 어디선가 보면 딱 꽃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 동네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지명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그 다 인정했다는 소리거든요. 어디선가 봉황이다 그러면 어디선가 그 산 한 바퀴 돌다 보면 봉황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진짜 자기 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발걸음을 줄여주려고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옛날에 자, 방금 산 봤어요, 저거? 산이요. 제가 옥산 서원에 가보니까 앞산이요. 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다 산줄기가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요 곁다리 같은 거 사진은 별 필요 없는데 이거 날개로 생각하고요. 이거 목덜미로 생각하고요. 이게 머리입니다라고 사진 안 보고 칠판만 딱 그리면 여러분들은 봉황 알았어 몰랐어. 산그림만 갖고는 산그림 갖고는 절대로 봉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사진을 보여드려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근접해 가보자 이거지. 그래서 칠판으로 설명하는 거 몇 점짜리요? 산 공부요? 빵점이에요, 빵점. 최대한 점수 주면요 20점 칠판으로 공부하는 거.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50점까지 알 수 있어요. 모양은 알 수 있어도 기세를 몰라. 힘 좋은 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힘이 강하고 약하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진 갖고는. 그래서 현장을 가갖고 눈으로 딱 한 번 보면 80점까지 올라가요. 그 터에 대해서. 나머지 20점은 절대 못 따라와. 스승을. 왜요? 나머지 20점은 뭐다? 숱한 경험이기 때문에. 스승만큼 미쳐있어야 이걸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올려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올려준다 이거지. 이것까지 안 하겠다 하면 나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제가 스승은 아니에요. 저 부담 갖기 싫어요. 강사. 200여 가지가 많은데 이 중에서 아주 반듯한 것들 한 10대 개, 20개 정도만 외우잖아요. 반듯한 거. 공부하는 방법이 반듯한 거를 배우면서 조금씩 격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100점짜리를 쫙 보다가 90점짜리 보면은 이해되고요. 90점짜리까지 많이 보다 보면 80점짜리가 이해가 되고 80점짜리 공부하다 보면 60점짜리가 이해되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처음서부터 30점짜리 공부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이고 조잡스럽게도 보이고 감이 안 와. 이해되시죠? 예. 네. 맥각형이게요? 맥각형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처음서부터 이건 삼각형, 이거 사각형, 이거 원 이렇게 배우는 연습하다가 오각형 가고 육각형 가면 돼. 근데 이것조차도 공부하기가 반듯한 것도 형국론은 공부하기가 안 쉽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저분한 것 갖고는 이걸 학으로 보든 옥녀봉으로 보든 지 맘대로 말 갖다 붙이면 그만이지. 그죠? 예. 네. 다시 말해서 반듯한 팔자는요. 길흉이 명확해요. 팔자로 분석하면. 좋을 때 좋다. 책의 교본대로 딱 움직이기 때문에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딱 나빠. 근데 일반 평민 팔자들 있죠. 예? 우리끼리는 그걸 비빔밥 팔자라 그러거든요. 어딜 퍼먹으나 그 맛이야. 비빔밥은. 좋은 팔자는 한정식이고 반찬 맛이 다 틀려. 비빔밥 팔자는요. 대운이 왔는데도 대운이 온 줄도 모르고 예? 힘든 운이 왔을 때는 그냥 깨고랑치 아니 그렇다니까. 예. 대원이 왔을 때는 타고 살아야 됩니다. 대운이 왔을 때요? 대운이 왔을 땐 열심히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힘든 일이 왔었을 때 일을 벌리지 않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항상. 겨울은 뭐 한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고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농사 지을 건 농사 짓고요.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겨울에 예? 씨앗 곡식 심으러 나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곡식도 손해보고 에너지도 손해보고 다 손해보는 짓을 뭐하냐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운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운도 이런 게 있을 거단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언제 팔아치워야 돼요? 요때 팔자니 아깝고 예? 운이 좋을 때 한 요때쯤이나 요때쯤 팔면 딱 좋겠지. 요때 팔면 어떻게 돼요? 손해까지는 안 보지만 그 다음 내 가게를 사갈 놈이 없잖아.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죠? 이건 본전이고. 여기서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요때가 언젠지 권리금 제대로 받고 팔 수 있으면 요때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요? 까먹으면서 요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요거 올라올 때까지. 그랬다가 요때 딱 만나면 요때서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운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팔아버리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 동안 이건 벌써 올라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잠잘 때 잠 잘 자라. 맞잖아요. 오늘 잠 제대로 못 자면 내일 잘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딱 그러니까 음양이 어디에 있어요? 음양이 하루 사이에 다 있다니까. 예. 잠자고 일어나는 것만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음양이 다 있고요. 생사가 다 있어. 아침에 깨었을 때는 뭐예요? 귀도 들리고 눈도 보이고 냄새도 맡고 맛도 느낄 수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는데 자고 있을 때는요. 죽은 거와 같다. 눈이 있어도 볼 줄을 아나, 귀가 있다고 들을 줄을 아나, 냄새가 난다고 맡을 줄을 아나. 그죠? 누가 건드려도 느끼기를 하나. 우리는 매일 생사를 반복하고 사는 거야. 예. 어쨌든 반듯한 것부터 제가 사진을 최대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가 이제 좌향론인데 요 퍼뜩하고 넘어갈게요. 자, 좌향론 역시 방향을 정하는 이론인데 이 방향을 정하는 이론에는 수단이 뭐가 있다? 역시 눈으로도 보는 게 있고 패철로도 보는 게 있더라. 두 가지를 믹싱해서
어느 때 눈으로 봐야 되고 어느 때 폐철로 봐야 되는지를 알면 좋겠다. 그럼 눈으로 봐도 좋은 쪽이고 폐철로 계산해도 좋은 쪽이면 그쪽으로 대문 내고 집 내면 되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눈으로는 좋았는데 폐철로 계산하니까 망하는 방향이 나왔어. 이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폐철로는 좋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엉망이야. 이제 이때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산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은 눈 우선할 거고 폐철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나침판을 우선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yes, no, that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번은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거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길흉 중에 이거를 크게 얻고요. 이것도 조금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적게 먹더라도 흉이 없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어느 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예? 10억 벌고 한 10년 까목서 갈래요. 1년 감옥서 갈래요. 안 그러면 까목서 안 가고 5억만 벌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흉을 피하고 그 다음 길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양론을 잡아줄 때. 좋은 거를 땡기지만 거기에 나쁜 게 숨어 있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제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생활을 가다에서 장풍이 되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다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장풍, 방풍 이야기는 해드렸죠? 꽉 막히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단어 썼을 텐데 금강 속고보도 그 다음에 LG 하이샷이 단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딴 게 아니고요. 장풍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어쨌든 좌양론 이거 이해됐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게요. 요 세 가지는 문화재에서 발견됐으므로 강의해드립니다. 요건 문화재에서 발견 안 됐으므로 강의 안 해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좌향론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봐서 방향을 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을 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의 건축물 방향이 있고 대문 방향이 있어. 두 가지예요. 그럼 집 방향은 어디로 할 거고 대문 방향은 어디로 할 거냐 공부하는 게 저 분야예요. 근데 풍수에서는 여기가 이제 거의 끝내기이기 때문에 늦게 배우게 된다는 게 조금 늦게. 폐철자양론을 제가 나중에 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강의하니까 중급반이다 고급반이다 아니에요. 진짜 눈으로 풍수 공부하는 건 전반부에 다 있어요. 폐철 공부는 끝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늦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좌향론이요. 요거에 대한 한계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문 자체가 풍수지리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일단 불완전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주팔자도 불완전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륭화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간을 사주 갖고도 분석할 수 있고 풍수 갖고도 할 수 있고 관상 갖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름 갖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노력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어떤 우연도 있을 거고 종교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한 사람 기륭화복을 점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믹싱될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만 풍수 하나만 가지고 뭐 사주 하나만 관상 하나만 갖고 이 사람을 기륭화복을 100% 맞출 수 있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맞출 수 있다면 100% 맞출 수 있다면 기륭화복을 그 학문만 있으면 되죠. 다른 학문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사주팔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 맞출 것 같으면 명당이고 흉당이고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라가 뭐 필요 있어? 요거 갖고 다 되는데 네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그때 아니면 넌 안 돼 이러고. 풍수, 명당, 흉당 이게 정말 그렇게 100% 완전한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다면 다른 학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100% 다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불완전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양과학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학문이 아니에요. 서양과학도 불완전해요. 뉴턴 법칙이 왜 바뀌었어요? 불완전하니까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대성 이론이 히트치고 있지만 오케이? 예. 제가 비율을 암수술을 드는데 암수술 여기서 이야기 안 했죠? 예. 10명 중에 4명이 살았대요. 암수술해서. 그럼 암수술 방법이 완벽하다면 안 죽어야지. 그럼 생존율 40%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통계학을 내니까는 과학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그 수술 방법이 100% 보장된 완벽한 수술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10층 똑같은 라인에 10층에서 4명이 중풍 환자가 났어요. 그러면은 100% 완벽하려면 다 중풍 들어야지. 그래도 이거 우리는 10명 중에 4명이 그랬다 그러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딴 라인은 안 그러는데 이 라인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을. 오케이요? 네. 근데 이제 손님을 끌려면 어떻게 강의해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해. 이거 못 빠져나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예? 한 사람이라도 이게 생긴다는 얘기야. 예.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 못 간다 그러죠? 그죠? 종교에서는 얼마나 쉬운 조건이냐 그러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천당 못 간다 그래. 11조 안 되면 성실하지 못해서 지옥 못 간다 그래. 아, 부처님이 못 해놓은 거를 예수님이 해놨잖아. 스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 때문에 목사님들이 편해.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11조 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는 천도제 한다고 돈 걷어, 불사한다고 돈 걷어, 대학 입시 100일째 한다고 돈 들어, 예, 입제?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뭐라 그래요? 회향? 오만 때만 핑계 다 만들어갖고 이제 막 그래 또 먹고 사라지는 거라. 예수님이 얼마나 쉬워? 딴 거 필요 없어? 11조 끝! 오케이? 예. 자, 그럼 자향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계를 느끼는 게 자기들이 배운 자향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지리신법을 했던 사람들은 지리신법이 최고다 그러고요. 4대국 포태법 배운 사람 4대국 포태 최고다 그러고 88향 했던 사람 그게 최고라 그러고 지금 현공풍수가 최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향론의 역사를 알고 나면요. 불완전한 자향론이 과거가 불완전한 자향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보려고 새로운 자향론이 생긴 거고 이게 또 불완전하니까 이게 생긴 거고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게 생긴 거고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거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학문이 완전한 게 아니고요. 이 자향론 자체가 불완전한 거고요. 이 풍수지리 학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럼 왜 배워? 한 사람의 일생을 전체를 스캔해서 보는 데는 사주만한 학문이 없어서 공부하는 거고 땅을 공부하는 데는 풍수지리만한 학문이 없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달라. 예. 근데 다 알고 오셨죠? 그 정도는?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산수자양론 눈으로 보는 거고요. 패철자양론 음양오행 사상팔계 갖고 공부하는 거고요. 왜요? 아니에요. 안 돼. 내가 응? 다 안다니까. 다 알지. 근데 다 아는데 왜 강의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자, 밑에 생활풍수 있죠? 생활 활용하는 거요. 자, 참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은 장풍 득수에서 이 풍자를 썼겠냐 이거지. 학문 자체에.
그러면 바람을 감추어 준다 했을 때 여러 한자가 있는데도 그럼 또 하필이면 이 한자냐 이거예요. 여러 한자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반드시 바람이 통하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꽉 막힌 거를 옛날 사람들은 따로 한자를 썼어요. 방풍림이라고. 꽉 막은 걸 방풍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강석고보도 LG 하이샤시 삼중유리창 방음 방습 방열 방방방 쓰잖아요. 그죠? 완전히 100% 차단 쓰죠. 100% 차, 예? 100%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풍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맨날 비닐로 땀복 입고 다니라 그래 보세요. 사나. 이 통과되지 않는 땀복 입고 살아가면 돌지. 예. 여기에다가 그 화장품 대신 우리가 유분크림 왜 안 발라요? 땀구멍 막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크림 쪽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비닐을 쫙 발라갖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피부 죽잖아요. 예, 2달 지나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이게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럼 위에 거는 바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드러운 바람인 거고요. 이거는 막힌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꽉꽉꽉 닫아놓고 사니까. 알러지가 생기지. 옛날에 알러지 문풍지 바람으로 바람도 얼마나 들어와. 구멍 이렇게 뚫어갖고도 보고. 그랬을 때 알러지라는 소리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게 방풍이 됐기 때문에 알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꽉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래서 장롱이나 서랍장이나 찬장이나 싱크대 문을 딱 열었어. 다락이나. 그러면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쾌쾌한 냄새가. 이 둔한 인간의 코로 이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면은 거긴 썩은 거예요. 그럼 풍수적으로는 그걸 뭐라 그런다? 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해. 야, 너희 집 곰팡이 피고 난리 났다야. 거기 좀 치워라. 이 말을. 탁 풍수도사가 탁 가면은 저 다락이잖아요. 문 열어보나 안 보나. 다락인 줄 알았으면 뭐라 그런다? 이 집에서는 동북 방향에 나쁜 기운이 있고. 이래 말하면 다락이라고 말 안 하고. 동북 방향에 나쁜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고 그럼 갑자기 도사같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귀문방으로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집의 기운을 돌리려 그러면은 좋게 만들려 그러면 반드시 저 방향을 먼지 하나 깨끗하게 냄새 하나 없이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귀문방이면 더욱더 깨끗이 해야 되는 거지. 귀문방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려요. 예. 귀신이 들락거린다라고 하는 방이거든요. 예. 근데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조절력이 약한 방향을 귀문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귀문방은 계절로 따지면 1월달이 있고 7월달이거든요. 계절로 따지면 귀문방이 동북 쪽이고 서남향이에요. 어려운 말로 따지면 축방향이고 미방향이에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고 한여름이에요. 축미니까. 요건 모르셔도 돼요.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예, 나중에 다 설명 따로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너무 더워서 터져 있고 하나는 너무 추워서 얼어붙어 있어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이 귀문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예. 원리를 알면 다 이해돼. 그래서 거기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한다. 답입니다. 예. 그 다음에 풍수지리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답을 못 나갈 거니까 다음 주부터 또 7주를 풍수지리의 역사. 요거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해야 된다. 역사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예. 자, 지금서부터 질문 조금 받을게요. 자, 또 평소 때 궁금하신 거. 아까. 선생님, 이거 축방향, 미방향은 누구나한테 다. 누구나. 네. 예. 겨울은 누구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여름은 누구나에게 온다 하듯이. 집에 다 여기 깨끗이 해야 된다. 예. 자, 자, 잠시 안 배운 거지만 여기 음양오행 그다음에 간지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 또 해드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집이 만약에 서남향 집이다.
앞 베란다가 이렇게 향하고 있다. 예? 그랬을 때 집 중심에서 문이 여기 났든 문이 여기 났든 여기 났든 어디에 상관없이 여축 방향 미방향 시계로 따지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따졌을 때 7시 방향 쪽하고 1시 방향 쪽 이 방향을 귀문방이라고 해요. 귀신이 들락거린다 이거지. 그럼 요 축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린 질문이 뭐라고? 누구나. 예, 그럼 이 방향은 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방향은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라는 게 귀문방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들락거리는 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문도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대문 내는 거 그렇게 별 신경 안 써요. 저는 귀문방을 크게 치진 않거든요. 문을 못 닫을 정도라고까지는 생각을 저는 조금 안 해요. 예. 근데 생각은 해요. 피할 수 없다면 낼 수도 있지만, 예? 가급적 귀문방 쪽으로는 내려고는 안 하지. 알고는 있으니까. 대문 방향이랑 방문. 예, 예. 아, 방문은 상관없어. 대문 방향. 예, 대문 방향. 그래서 저는 이제 대문을 낼 때 제일 먼저 피하는 게 황천살부터 피해요. 그건 집집마다 다 틀려요. 집 건물 방향이 정해져야 황천살이 그 다음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귀문방은 대문 방향에 상관없이 막 정해지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예. 이건 쉽죠. 그럼 이쪽에 그러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니까는 하수구 파이프 내려가는 게 있으면 안 좋다. 거기에 화장실 변기가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꼭 창고가 있어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이러면은 더더욱더 이 집안의 기운을 더 누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당도 있고 할 때는 마당 한 집터 가운데서 지금 일단은 아파트로만 할게요. 방 중심에. 예. 집 중심이 좀 다르거든요. 아파트 안 사는데 그 집 중심 잡는 방법이 이게 건물이고 마당이에요. 그러면 집의 중심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된 집일 때요. 생각도 못 하세요. 가상선을 처마 끝에서 이쪽 처마 끝으로 내려요. 앞마당 쪽으로, 앞벽 쪽으로. 그러면 가운데 딱 그으면은 마당에 어느 중심이 하나 나와요. 얘가 중심이에요. 집을 안 치는가 봐요. 집 안 쳐요. 마당만. 예. 이게 옛날에 집 중심 잡는 방법이에요. 기역자 집 있죠? 예? 기역자 집 같은 경우 2처마 가상선 하나 내리고 2처마 가상선 하나 내려서 이거 가운데 여기가 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집들마다 조금 틀려요. 근데 아까 그 집 같은 경우에도 마당이 아주 좁잖아요. 집이 이렇게 요즘 건폐율이 60%니까 마당이 좁잖아요. 예? 무게중심 여기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중심이 안 나오고. 예. 그래서 나오는 편법들이 뭐예요? 면적 전체에서 대각선으로 잡자는 설도 나오고, 집 중심에서 나오자는 설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게 정해졌다라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집 이렇게 그냥 전체 마당을 놓고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